여러분, 침침한 눈이 노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침침한 눈이 안경으로 안 낫는 이유, 저렴한 영양제로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 사실 모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눈 관리법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들만으로 돈 한 푼 더 쓰지 않고 시력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문 글씨가 흐릿해 보이던 분, 휴대폰 화면이 뿌옇던 분,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졌던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TV를 봐도 화면이 맑지 않네요. 손주 얼굴이 또렷하게 안 보여서 안타까워요. 이런 생각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혼자 답답해하고 나이 탓을 하면서 무심코 넘어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불안감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날 청춘 건강 멘토 윤지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피드백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침침한 눈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렌즈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체가 딱딱해졌나, 백내장이 생겼나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임상 통계에 따르면 시야가 흐리다고 병원을 찾은 고령층 중 실제로는 노안이나 백내장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눈물이 부족하고 눈 표면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안경을 맞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병원? 수술? 아닙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침침한 눈을 되살리는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침침한 눈이 정말 안경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일까요? 다음에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침침한 눈의 진짜 원인을 알기 전에 먼저 틀린 생각부터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침한 눈을 2가지로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노안, 2번째는 백내장. 맞나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 안과 기관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시야가 흐리다고 병원을 찾은 고령층의 상당수가 실제 시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노안도 아니고 백내장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바로 눈의 건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수십만 원대의 고급 안경을 맞추고 비싼 영양제를 사 먹고 심지어 수술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절 때문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시로에는 차갑고 실내는 난방기로 뜨거워집니다. 이 환경이 우리 눈을 가장 빠르게 건조하게 만들어요. 난방을 시작하는데 습도 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 시기가 눈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침한 눈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눈 표면의 손상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침침한 눈이 정확히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눈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침침한 눈의 진짜 원인을 설명하려면 우리 눈의 놀라운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렌즈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1개라고 대답합니다. 수정체, 그 하나뿐이라고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렌즈가 2개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아는 수정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눈을 덮는 얇은 눈물층이에요. 이 눈물층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층이 뭘까요? 우리 눈 표면에는 항상 아주 얇은 눈물이 덮여 있어요.
그 두께가 얼마나 얇냐면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얇은 눈물층이 시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차를 운전할 때 빗방울이 앞 유리에 튈 때가 있죠. 그럼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와이퍼를 켜면은 어떻게 될까요? 얇은 물막이 고르게 펴지면서 시야가 깨끗해져요. 바로 우리 눈도 그렇습니다. 눈을 덮는 이 얇은 눈물이 눈 표면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야 빛이 제대로 굴절됩니다. 만약 이 눈물층에 구멍이 뚫리거나 얇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눈 표면을 덮는 이 얇은 막의 역할이 시력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보호막이 시력 품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하다고 알려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정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눈 표면의 보호막이 망가지면은 시력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경만 맞추려고 하고 영양제만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 표면에 보호막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눈물이 부족하면은 정확히 뭐가 일어날까요? 눈 표면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눈 표면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 표면을 덮는 얇은 눈물층이 깨집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말라요. 마치 웅덩이가 마르면서 여기저기 금이 가는 것처럼 눈물층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굴절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를 난반사라고 하는데 흠집난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면은 전체가 뿌옇게 보이죠. 우리 눈도 정확히 같습니다. 눈물층이 깨지면 시야 전체가 흐릿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눈의 가장 바깥층에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할까요? 매우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요. 일반 피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민한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바로 그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눈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직접 공기에 노출됩니다.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심지어 눈꺼풀이 깜빡일 때마다 마찰을 일으켜요. 우리는 하루에 평균 2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눈물이 충분하면 윤활제 역할을 해서 마찰이 최소화돼요. 하지만 눈물이 없으면 2만 번의 마찰이 그대로 이 부분에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을 마른 수건으로 하루 종일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흠집이 무수히 생기죠. 의료기관들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눈이 침침한 환자들의 표면을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증상이 심할수록 미세한 상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상처들이 시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눈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상처 투성이라는 거예요. 환자들은 자신의 눈이 이렇게 손상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더 심해지면 눈의 가장 바깥층이 벗겨져 나갑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은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심각한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경을 맞춰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더 침침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신문을 읽어도 흐릿하고 휴대폰을 봐도 화면이 뿌옇다고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점점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물의 핵심은 뭘까요?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눈물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안쪽에 하나의 층, 중간에 수분층, 그리고 가장 바깥에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름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층이 수분층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마치 뚜껑처럼요. 컵에 물을 담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하죠. 그런데 위에 기름을 살짝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이 훨씬 느려집니다. 우리 눈물도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 기름층의 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기름이 끈기 있어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수분층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오후가 되면은 눈물층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갑자기 시야가 확 밝아지고 선명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흐려진다고 하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눈물층이 회복됩니다. 깨졌던 보호층이 다시 완성되는 거죠. 그 순간 시야가 선명해져요. 하지만 인공 눈물도 결국 증발합니다. 그러면은 눈물층이 또 깨지면서 다시 흐려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의 눈 표면을 덮는 보호막이 정말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다음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침침한 눈을 되살리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인공 눈물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공 눈물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눈이 불편할 때 넣으셨다고요.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 눈물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 눈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 쓰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써야 한다는 거죠. 자동차 엔진 오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경고등이 켜진 후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엔진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상태입니다. 우리 눈도 똑같아요.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다는 건 이미 눈물층이 깨지고 눈 표면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사용법은 뭘까요? 일단 횟수부터 늘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최소 횟수는 하루에 6번입니다. 눈이 불편한지 안 한지 상관없이 무조건 6번. 구체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밍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눈물 분비가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눈 표면이 가장 건조한 상태거든요. 이때 바로 인공 눈물을 넣으면 밤사이 마른 눈 표면을 즉시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 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보충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점심 식사 후입니다. 오전 내내 활동하면서 눈물이 많이 증발했을 시간이에요. 네 번째는 오후 3, 4시입니다. 하루 중 눈이 가장 피로해지는 시간대죠. 이때 한 번 더 넣으면은 저녁까지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시는데 그 전에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일반 인공 눈물보다는 점도가 높은 야간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높은 점도의 제품은 오래 지속되면서 밤사이 눈 표면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도 종류가 나뉘거든요.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과 안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강력한 권장 사항은 이겁니다. 하루에 6번 이상 사용한다면은 반드시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선택하세요. 왜 그럴까요? 방부제는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넣는 건데 자주 사용하면은 오히려 눈 표면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무방부제 인공 눈물은 대부분 일회용으로 나옵니다. 한번 개봉하면은 그날 안에 다 써야 하는 제품들이에요. 조금 번거롭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용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똑똑 떨어뜨리고 끝내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 주머니에 인공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흘러내려서 소용없어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얼마 동안 가만히 있으세요. 이때 눈을 깜빡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깜빡이면 인공 눈물이 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인공 눈물이 눈 표면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 제대로 지켜도 인공 눈물의 효과가 2배, 3배 달라집니다. 첫 번째 습관이 눈물을 공급하는 거라면은 두 번째 습관은
눈물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눈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눈물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게 두 번째 습관인데 바로 오메가3의 올바른 섭취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눈물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기름층이었어요. 이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3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의 섭취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람들이 눈물 증발 속도가 의미 있게 낮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건조함 증상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력의 질도 개선됐다는 거예요. 오메가3를 복용한 사람들이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눈의 피로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은 보충하지 않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메가3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일반적인 용량은 하루에 1000mg에서 2000mg 정도입니다. 특히 지방산 성분이 풍부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이 좋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더 실용적입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별한 추출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불순물이 적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둘째, 캡슐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드시기 편해야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요. 셋째, 식후에 드세요. 오메가3은 지용성이라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나, 저녁 식사 후에 하나, 하루 2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메가3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4주,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은 복용해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지금까지 눈물을 공급하고 질을 높이는 2가지 습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3번째 습관이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관리법입니다.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3번째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눈물의 기름층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기름샘에서 나옵니다.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에 모두 이런 기름샘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작은 샘들이 눈을 깜빡할 때마다 기름을 조금씩 분비해서 눈물층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름샘의 입구가 자주 막힌다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 막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기름 자체가 끈기 있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 기름이 굳는 것처럼요. 둘째, 눈꺼풀 가장자리에 쌓이는 각질과 노폐물이 입구를 막습니다. 셋째, 여성분들의 경우 눈 화장, 특히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가 샘 입구를 막을 수 있어요. 기름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눈물이 충분해도 기름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눈물이 금방 증발하고 눈에 건조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 의료기관에서 눈이 침침한 환자들을 검사했더니 상당수가 기름샘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우 많은 고령층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눈의 건조함 치료의 핵심은 눈꺼풀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고 오메가3를 먹어도 기름샘이 막혀 있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침 저녁 세수할 때 눈꺼풀을 닦아주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4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놓으세요.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상태로 5분 정도 유지하세요. 왜 온찜질이 필요할까요?
열이 굳어 있던 기름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던 기름샘의 기름이 열을 받으면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배출이 쉬워져요. 두 번째 단계는 눈꺼풀 마사지입니다. 온찜질이 끝나면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위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녹아있던 기름이 샘 밖으로 배출돼요. 세 번째 단계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이제 세정 제품을 조금 손에 묻혀서 거품을 냅니다. 아기 세정 제품이나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이 난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닦습니다. 눈에 세정 제품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걱정하실 수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눈을 감고 속눈썹 부위만 닦으면 제품이 눈 안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들어가도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깨끗이 헹굼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로 제품을 완전히 씻어내세요. 이때도 눈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네 단계를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하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은 5분도 안 걸려요. 시중에 눈꺼풀 전용 클렌저나 눈꺼풀 세정 티슈 같은 제품도 있어요. 세정 제품 사용이 불안하다면 이런 전용 제품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녁에 화장을 지울 때 눈꺼풀 가장자리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자잔물이 남아있으면 기름샘을 막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배운 3가지 습관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공 눈물을 자주 넣기. 둘째, 오메가3을 꾸준히 먹기. 그리고 셋째, 눈꺼풀을 깨끗이 닦기. 이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동시에 해야 할까요? 각각의 방법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눈의 건조함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인공 눈물은 당장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 줍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오메가3은 우리 몸이 만드는 눈물의 질을 개선합니다. 중장기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눈꺼풀 청소는 눈물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입니다. 다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침침한 눈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신문도 못 읽고 손주 얼굴도 흐릿하게 보이고 일상생활이 불편했을 거예요. 혹시 이 때문에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운 3가지 습관은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꾸준함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내고 나가서 인공 눈물 한 통 사고 오세요. 오메가3 영양제 한 통도 사오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세수할 때부터 눈꺼풀을 닦기 시작하세요.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한 달이면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선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2달, 3달 지나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신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고 텔레비전 화면이 또렷해지고 손주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 이상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돈 없어서 수술 못한다며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시력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맑고 선명한 세상을 다시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눈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